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4장입니다. 제4장 용도 지역부터 해서 기출 나왔던 쟁점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한 두 문제까지 나온다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상이죠.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아주 중요한 상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토지 이용을 결정을 하죠. 결정할 때 보시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토지의 종류를 먼저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토지의 용도 지역을 가장 먼저 가장 그 목적에 맞는 개발, 정비, 보전 목적에 맞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 처분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한 계획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항상 먼저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중복 결정이 될 수 없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용도지의 첫 번째 종류 구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 크게 도간농자 4가지의 큰 대분류가 있고 중앙분류 주상공농지 또 보생계획관리지역에서 농자에서 9개 중앙분류가 있습니다. 또 21가지의 또 세분류가 딱 되어진다. 이 사항들 다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요, 옆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통해서 일반 결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지정뿐 아니고 무슨 변경 세분 다 이것으로 한다 것이 원칙이고 요것의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 절차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것이 또 중요하죠.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예외 참 중요합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가 있다 해가지고 수면을 매립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제 비교를 딱 해보니까 바다 매립하는 그 목적과 그 인근에 있는 바로 바다 배후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 용도 지역과 비교를 해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봤을 때 이 목적이 같은 목적일 때가 특례다 해가지고 같은 목적이면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준공 인가 1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지 않거나 두 군데 토지에 걸쳐서 매립이 되어질 때는요, 이제 보시면 이때는 도시군 관리기구로 일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흘러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다른 어떤 특별법상의 어떤 지역 등으로 지정해서 고시가 딱 되어진 요 장소가 그대로 이제 이 건물을 앞으로 지을 것이니까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보는 지역이 있더라 해가지고요. 항어 산택전도 나옵니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와 전원개발사구역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만어항 같은 경우는요, 이 공유수면 바다 위인데 이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어항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가운데에서 농공단지는 또 제외한다. 또 전원개발사구역 가운데에서 수력발전소와 송전소, 변전소 설치 지역은 또 제외한다. 등은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관리지역 특례를 해가지고 이 관리지역 가보시면 농가 산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논에 대해서 농業법상의 농업진영지역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거나 또 이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로 딱 결정이 되어진 그런 산들은 바로 그 고시한 순간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보전산지일 때는 따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특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십니다. 저층 중심의 편리하면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저층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종 전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업지역 가운데에서 환경 제하지 않는 공장이다 하면 일반 공업지역 설명입니다. 중공업지역은요 경공장과 이제 주거 업무가 보완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는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로 지정 것으로 본다. 아니죠. 걸쳐 있으면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토지가 포함이 되어진 용도로 본다. 이렇게 안 합니다. X고요. 또 4번 가시면 우리가 저기 미지정지역이죠. 이렇게 도간농자 이렇게 미지정되어진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정할 때까지 해당 그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행위제한할 것이고, 또 미세분되었다, 미세분되어진 지역이 있다 할 때 세분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세분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었다 할 때 세분 결정할 때까지는요, 이쪽은 이제 보전 녹지에 제한을 받고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에 제한을 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하면 자연 녹지가 아니죠. 보전 녹지에 제한한다. 그래서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기타 용도에 걸쳐 있으면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걸치는 그 건물뿐 아니고 대지 전부가 다 미관지구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또 2번 문제가 갑니다. 용도지역 설명이다. 설명에서 무엇이나 되어 있노?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관리로 위반할 때는요, 주민들과 지방의원, 의견통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볼 필요가 사실 없는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있다 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딱 나오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딱 나오면요, 맞다. 이렇게 하시고, 경미한 사항으로 딱 보이면서 뭐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려고 확대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2번입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원 선택전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간에 또 포기한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종전 토지로 환원되어진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환원되는 경우, 완료되어서 구역을 해제하면 환원 안 됩니다. 근데 지연 등 포기로 인한 해제일 때는 환원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하다가 사업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환원인데 완료로 인한 해제 이것은 환원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완료란 말이 붙으니까 이것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X인 것입니다. 보시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농림지역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가시면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할 때 다 도시군 관리 지원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보시고요. 자, 도시가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에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할지라도 일반 음식점은 허용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제2종 건생인데 일반 음식점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용자 붙는 주거지입니다. 전용 주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이 안 됩니다. 종교 집회장 말고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종 전용 주거지 1번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정해지면 이제 행위 제한입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용도 지역에 지정되어지면 효과가 무엇이냐 것이 또 등장합니다. 효과는요.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 제한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효과가 등장을 한다. 합니다. 행위 제한.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그 제한상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행위 제한 종류 보시면 첫 번째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 제한 건물 종류가 결정이 된다 하고요. 두 번째 건폐율도 결정이 딱 되어진다. 또 세 번째 용적률도 결정이 되어진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다 부합되는 건축행위만 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편리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인데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현식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요 보시면 여기 이 내용은요 보시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계획 법령에서만 볼 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는 내용을 보시면 됐죠. 이 행위 제한 건물 종류를 결정할 때 보시면 일단은 국토계획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는 종류 이렇게 주면서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해준다면 이것들 말고 추가로 더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조례상은 제외하고 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어진 요 행위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행위만 딱 묻고 있습니다. 요거 묻는데 보시면 이 말을 보시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요. 일단 이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제2종 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요것은요 허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정하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나왔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숙사 등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 등은 지을 수 있는데 또 단독택은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양소장 정상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동물 미용실, 동물병원들은 이종입니다. 이종인데 이종 근생시설은요 주거지역은 다 일체 원칙은 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다면 허용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한 방식 안 하는 식의 어떤 문제를 묻는 것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보통 수험생 시험 공부하는 선생님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이제 6번 가시면 우리 건폐율 순서 묻는 문제 있죠. 건폐율. 그래서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4, 상한선, 유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또 3, 3, 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100 순서 상한선 묻는 문제. 이건 제가 풀지 않고 통하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래에 나왔더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24페이지에 제5장 이제 용도 지구 나옵니다.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이런 용도 지역도 있지만 또 용도 지역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에 있는 이 제한을 또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지구도 정할 수 있다. 다들 아시는 지의 문제죠. 이 용도 지구가 이제 이미 법인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달부터 시행인데 용도 지구의 그 종류가 또 많이 더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지구의 종류는 또 시험에 나오지 아니할 겁니다. 무슨 미관 지구가 없어진다 등의 어떤 지구 변경이 있는데 내년 4월 때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 종류는 나오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그 종류입니다. 구분 보시면 크게 법에서 현재는 10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에서 26개 세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는데 자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예외 둘 수 없지만 용도 지구는요 법에 있는 것들 말고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이것들 말고 추가로 필요할 때 추가로 용도 지구를 신설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설할 수 있다. 이때 보니까 일단은 신설할 거 지방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신설할 용도 지구의 명칭과 목적과 그 제한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일단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정 처분을 해주는데 이것은 도시군관리기구로 지정 처분을 해주면 새롭게 신설되는 용도 지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단 신설할 때 보시면 이제 조건이 있다. 뭐냐 해당 용도 지역과 이 용도 구역에 있는 그 제한들을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화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세분도 할 수가 있다. 추가 세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든 용도 지구가 아니고 경미특이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일 때는요. 필요할 때 그 지방 조례로서 정한다라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추가 세분과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세분할 수 있다 등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용도 지구의 지정 절차는 예외 없습니다. 추가 신설되어도 항상 도시군관리기구로 일반적인 결정권자인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 처분을 해줘야 또 이것이 세분될 수도 있다.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용도 지구 딱 정해지면 효과가 무엇이냐라 하니까 용도 지구별로 행위 제한 이것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제한인데 이 제한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어떤 사항들은 그 지방 조례에 다 위임해서 조례에서 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또 아닌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높이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높이를 결정한다 등이 있고요. 또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요. 공항시설법이란 신설되어진 요 법에 의해서 또 따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집단취락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은요. 보시면 이때는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개발 진영지구들의 행위 제한사항은
다른 특별법에 있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제한을 하거나 또는요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행위 제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란 요 장소 안에서는요 건물 1층 전부가 다 필로티로 설치가 딱 되어지면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그건 또 혜택을 다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것도 말고 고객입니다. 고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경미고, 경미특 하면 세 분이죠. 이제 경미고입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미고. 경미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들을 리모델링 할 때에는요. 경관, 미관,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일단은 어휘 묻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없어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잠시만 안 나올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가보시면 이제 기타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겠습니다. 일단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각종 어떤 제한사항들은요. 도시계획이 정한다.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요. 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시 도시계획이 정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자, 니은의 집단 취락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바로 어디입니까? 개발 제한 특별법에서 제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되겠습니다. 고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도시관리기구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요, 어디입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이 자연취락지구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녹지 관리 지역과 농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과 농자, 보통 시골 마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은 전부 다 건물 청수가 4층 이하 청수가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으니까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X가 된다. 해서 기억과 리얼이 X고, 옳은 것은 니은과 이것이 맞다 해서 4번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풀어보시고요. 한 장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용도구역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 또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 용도구역도 정할 수가 있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제한사항을 또다시 강화하거나 또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필요하면 용도구역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보시면 요것도 첫 번째 그 구분 종류입니다. 구분 종류는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말하겠죠. 두 번째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시 자연공원구역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근래 신설되어진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가 다 용도구역은요 다 도시군 관리계,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용도구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또 달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개발장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또 시가 조정구역 이것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것이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는 시가 조정구역 일대 한해서 보시면 국토장관도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되고요. 도시자연공원 이것은 지방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고요. 입지규제 이것도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 등 이제 목적 등이 또 필요합니다. 위치 등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은요 도시의 확산 팽창을 막겠다라는 의미는 다 아십니다. 하시고요. 뭐 도시 확산 팽창을 막겠다 또 있고요. 또 군사상 보안상 이란 목적도 있다 해가지고요. 군사상 보안상 목적은 개발 제한밖에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시가 조정구역은요 무질서한 시가와 이것을 막고 계획을 잘 세우고 단계를 나누어서 개발을요 도모입니다.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도모하기 위해서. 저 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 내에서만 행위 제한을 한다. 해서 이 기한이 뭐냐 하니까 시가와
조정기간, 시가 유보기간 이렇게 정하죠. 이것은 정할 때 보시면 5년에서 20년까지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요 기간이 끝나죠. 요 기간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이 실효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보시면 이 공유수면을 보호해야 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인근 어떤 토지에 정해서 육성을 위한 목적의 행위장을 또 풀어주는 그런 식의 어떤 경우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도시자연공원은요, 도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건 다른 곳이 아니고 도시 지역, 이 도시 지역, 요 안에 있는 산들 가운데에서 아주 식생이 아주 양호한 산에 대해서 개발 제한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이것은요, 지역 거점 개발, 낙후된 도시인,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역 거점, 낙후되어진 지역 거점 개발을 하고 또 정비를 어떤 효율화하기 위해서 요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또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 등이 있고요.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정비가 시급한 장소에서 정할 수 있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딱 정해지면 요 장소들별로 행위 제한 상은 또 어떻게 또 결정을 할 것이냐 할 거니까 간단하다 했습니다.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따로 있다. 거기서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시가 조정구역, 이란 요 장소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의 요 행위 제한 상은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범위에 실제 포함이 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요,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요 법에 의해서 또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위 제한 받는다. 해서 자연공원은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도시공원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상은 따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의 내용에 근거해서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해서 이거 보십니다.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용도구역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국토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보시면 문제없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1번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이다. X. 1번 X 되겠네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럼 2번 보시면, 자,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닙니다.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진 장소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그 장소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뒤에 나옵니다. 각종 어떤 제한받는 곳이 해제가 딱 되었다 할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는요, 해양부 장관이 결정하죠. 그래서 X인 것입니다. 4번. 5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시가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리에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어려운 평합니다. 2번. 어떤 경우도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요 자체는 중복될 수가 없다란 말이야. 알 수 없다. 하지만요, 요렇게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간에만 중복 안 되고, 용도지구 상호간, 용도구역 상호간,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내부에서만 중복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질문, 녹지는 관리 다 용도지역이죠. 중복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세분 안 되어지면 보전관리 제한 받는 데 있었죠.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네요. 다음에 4번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지사 등이 결정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각종 용도 지역 등에 관한 행위제한 설명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3번의 문제 28페이지죠. 1번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 안 되어지면 지정할 때까지 뭡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한 받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자,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생산 녹지가 아니고 보전 녹지죠. 그래서 2번도 X. 관리가 세분 안 되었다 해서 보전 관리. 이건 맞네요.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S는요. 국토기부 시정령에서 행정안 생활 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유보기한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도 허가 없이 국장한테 인증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개발행위들은요. 정해진 몇 가지에 한해서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민간은 개발 사업을 제한도 못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도 국토장관한테 인정받는 사업이 되고 또 중앙장이 어떤 요청을 할 때만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은 제한도 못해요. 4번 X입니다. 자, 또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 가운데서 몇 가지 정해진 것들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제였습니다. 자, 이제 7장 가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옵니다. 시설. 자, 이것이 근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 그 시설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방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재해 방어를 위해서 물 넘치면 안 되겠죠. 방지에 포함됩니다. 유수지도 가뭄 방지를 위해서 재해 방어실입니다. 사방설비 이것도 당연히 어떤 파도의 노래 방지를 위해서 재해 방지입니다. 또 저수지도요. 가뭄이란 재해 방어를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하수도는요. 무슨 물 넘치는 것이 아니고 하수 들어온 폐기를 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기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상식으로 어떤 가뭄을 막는다, 또 홍수를 막는다, 또 풍랑 침해를 막는다, 다 방지에 포함됩니다. 하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더러운 환경을 위해서다. 환경 기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밑에 또 기타 기반시설 종류 연결 문제가 또 글에 나왔습니다. 폐차장은요, 교통실이 아닙니다. 폐차장은 이 환경을 위해서 좀 폐수 오염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X고요. 유원지는 공간 널찍한 공간이겠죠. 청소년 수련, 문화, 공공문화에 포함되겠죠. 저수지 재해 방어에 포함됩니다. 하수도 환경 기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요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저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그 기반실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시면 자동차 정류장 세분상 이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사실 뭐 암기하라 하기 힘든 상인데 딱 보시면 느낌상 교통광장은 뭡니까? 공간 널찍하죠. 공간시설. 그래서 이건요 여기 해당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것이 또 권리에 자주 나왔습니다. 4번과 5번 있죠.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서 한 가지인데 아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근데 설치하면 아주 시가지가 깔끔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그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래에 신설되어진 각종 어떤 신규 사업장들, 뭐 판교, 동탄이라든지 무슨 송도, 청라 등은 다 보시면 전부터가 없어요. 다 지하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하 매설구, 공동구라고 합니다. 공동지하 매설구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딱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어떤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라고 하니까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로서 6개 사업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정택 공유지입니다. 도시개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 그 면적이 200만 원 초과하면 처음부터 설치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보시면 설치할 때 누가 설치할 것이냐 설치입니다. 설치할 때에 보시면 요 사업의 시행자들이 요것을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할 때 드는 비용은 또 누가 될 것이냐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된다. 뿐 아니고 시행자만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 시설 이용할 자, 점용 예정자들이 같이 공동 부담해서 이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러면 관리입니다. 관리. 요 관리할 때 보시면 관리는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해주든지 또는요 어떤 공사 등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등이 있는데 이 관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 이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은 또 누가 드느냐 하니까 이것은 이 관련시에서 관리를 해주지만 관리 비용은요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면적 비리에서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막대한 비용 해서 설치하면 설치가 딱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모든 업무 수용 시설들 전부 다 수용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시설 중에서도 그 전에 미리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될 수 있는 대상도 또 있더라 해가지고요 하수 관과 가스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요 그 사실을 공시 공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당 공동구 점용 예정자한테 집어넣어라 이렇게 통지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널리 신문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요 어려웠던 문제인데 요건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넘어가세요. 요 한번 나왔지만 이거 다시 나왔다 해서 상세한 시행 절차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5번 가십니다. 5번 가보세요. 공동구 설치되면 다 수용합니다 하는데 설치 전에 협의회 심의 것이 돼가지고 하수 도관과 가스 도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의 가스관 일대는요 협의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명이죠. 자 도시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도서관 등등등 별 무리가 없고 또요 아주 혐오한 것들은요 주민 의견 청취받으면 또 문제가 낭비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몇 가지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딱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이것들 좋은 것인데 설치할 때 괜히 주민한테 쭉 알려가지고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다 해서 도시 관리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그 뒤에 나올 것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될 때 10년 되어도 시행이 안 될 때 시설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청구할 때 토지뿐 아니고 토지에 붙어있는 정택물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3번 가보시면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적용 안 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할 때는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용도 구역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놓을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무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적용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적성평가 실시 안 해주다. 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왜? 도시군 계획시설 그 자체를 결정할 때 이미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설 부지에서 시설 공사를 할 때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4번 질문은 맞고요. 5번 가시면 항상 이 시설사업의 모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요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면 곧바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와 권리구조 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잠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